문맥의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 해독한 국내 유일 학습서 핵점 어원 연상법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핵점 어원 연상법은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롱텀 메모리를 보장을 해드리며 모든 단어의 기본 의미를 제시를 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어휘 암기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 중심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맥 어휘, 다이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펑펑 머릿속 속 프라픽스 특강, 세상에 단 하나뿐인 좁도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라픽스라는 단어는 영단의 first impression이고요. 그다음 영단의 의미를 결정을 해주며 영단의 의미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프라픽스 제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RI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before의 superlative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I는 PRE의 뭐다? 최상급이다. 그럼 이 형태는 또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PRIM, PRIN, 프로도, PROTO, PROT 이렇게 어용이 변화가 됩니다. 프라임, 프린, 프로도, 프롯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 프라임이라는 것을 대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커피에는 프림이 최고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before의 superlative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이 first다. 이 first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first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라는 얘기죠. 가장 먼저. 시간상으로. 가장 이전에 있었던 거. 가장 먼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최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나 중요도 면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것, 가장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이라고 그러죠. 예, 최고의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에 이제 primitive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PRIM이라는 단어는 뭐다? before의 superlative가 되더라. first, 최초의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시간상으로 가장 먼저인 최초의, 만약에 이게 발달 단계, 발달 과정으로 본다면 뭐가 돼요? 초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초기 단계. 그래서 산업화가 되기 이전의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시사회라고 그러죠. 원시사회. 원시사회. 인간이나 동물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의 초기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초기의. 이것도 역시 뭐예요? 원시적인, 원초적인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물건 따위가 덜 발달하면 뭐예요? 불편하겠죠? 그때 원시적이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조잡하다. 문명화가 되지 않은 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가 바로 프리미티브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영영사전 풀이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산업이 전혀 없는 뭐예요? 가장 매우 단순한 사회에 속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의미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나 동물의 발달에 있어서 보다 초기 단계에 속한다라는 얘기예요. 초기 단계에 속한다.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발달되지 않은 조잡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크루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크루드는 바로 이 루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루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무례한으로 암기했던 단어죠. 무례한. 무례하다라는 얘기는 예절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발달하지 못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발달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뭐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잡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크루드라는 단어입니다. undeveloped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unevolved라는 단어도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깜짝 상식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깜짝 상식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단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죠. 이런 단어도 있고, 루퍼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루드라는 단어도 있고, 크루드라는 단어도 있고, 러스트라는 단어도 있고, 루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모든 단어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이 red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요거의 형태가 RE, red가 되죠. 또 RU 또는 RA로 이렇게 변형이 돼요. RE, RU, RA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보세요. red, 빨간이죠. lupus, 뭐요? 젓갈색. 바로 빨간 색깔에서 나온 단어예요. lupus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raw. 이 나와 있죠? red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red.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가 빨간 상태의 것, 고기가 빨간 상태의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날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raw 그러면 뭐요? 바로 날 것의 의미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rude라는 단어도 어디에서 나왔다? red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여러분들 고기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은 뭐요? 원시적인 방식이죠. 원시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원시적인, 다시 말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래서 무례한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됐던 겁니다. 무례한, 이거 암기해 두시고요. 크루드라는 단어도 역시 루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그랬죠. 예절 교육을 받지 못해서 뭐예요? 무례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례하다. 결국은 교육을 받지 못한의 기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육을 받지 못해서 발달하지 못한 조잡한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러스트라는 단어가 뭐예요? 녹슨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철이 금속의 색깔이 빨간 거로 변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빨갛게 변했다라는 얘기는 녹이 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러스트라는 단어도 역시 빨갛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red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루비, 여기 루비가 있죠, 여러분들. 이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거의 빨간 색깔이죠? 그래서 다홍색, 보석 루비를 우리는 이 루비라는 단어도 이 red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깜짝 상식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primitive tribe. 그러면 뭐요? 이 tribe라는 단어가 바로 종족을 의미하는 말이죠. 원시 종족들. 그 다음에 primitive man 그러면 당연히 원시인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전쟁 기간 동안에 사용된 의사소통 방식은 프리미티브였답니다. 상당히 원시적이었다는 얘기죠. 조잡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 때, 오늘날의 수준으로 봤을 때 매우 프리미티브했다. 아주 심플했다는 얘기죠. 조잡하다. 인스팅트라는 단어가 뭡니까? 본능이네요. 예, 원초적 본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테고요. 두 번째, 아주 쉬운 단어, 이 프린스라는 단어를 한번 어원으로 접근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라임이네, 프라임. 프린스가 아니라 프라임이죠. 프라임이라는 단어는 바로 미풀의 최상급이다. 맨 앞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first, 1등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맨 앞에 있는 1등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써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뭐야? 주된,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최고의, 최상급의, 가장 최고급의 이런 얘기네요. 뛰어난, 가장 적절한, 가장 전형적인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최고의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인생에서의 최고의 시기를 전성기 또는 한창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요 유의어 전성기를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프라임, 전성기죠. 헤이데이, 이 헤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하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전성기를 의미하는 말이죠. 머리디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머리라는 편이 미들이에요.
영어에서 이제 눈을 의미합니다. 12시. 12시는 뭡니까? 이 맨 위에 있는 것이죠? 12시. 가장 한창 때, 비유적인 의미로 쓰여서 가장 한창 때 또는 전성기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의 황금 시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글로리라는 단어는 글로우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불빛, 빛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을 once glory days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착한 예문 보겠습니다. 예, prime concern, 주된 관심사가 되겠죠. 예, 나의 주된 관심사는 뭐다?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프라임 밉, 그럼 뭐야? 최상등급 소고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최상등급 소고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고급 소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라는 단어가 있죠. 프라이머리. 프라임이라는 단어는 비폴의 최상급으로 맨 앞에 있는 first, 1등의 가장 중요한 최초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최초의. 맨 앞에 있는 1등의 가장 중요한이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다? 주된, 중요한. 이제 순서 단계상으로 최초의 의미를 우리는 초기라고 하죠. 우리가 교육 단계에 있어서 초기 교육을 초등교육이라고 그래요. 초등교육의 또는 초등학교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선거용어로 쓰이면은요. 선거용어로 쓰이면 본선거가 시작되기 이전에 최초로 치르는 선거를 우리는 무슨 선거라고 그래요? 예비선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프라이머리라는 표현을 예비선거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동료 유의어, 오늘은 주요한, 두께서 많이 나오는 주요한의 동료 유의어를 모두 잡아드리겠습니다. 프라임, 중요한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취입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추장으로도 암기했던 단어예요. 추장으로도. 이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헤드입니다. 머리. 우두머리가 돼요. 우두머리. 이제 우리가 우두머리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형용사용으로 쓰면 중요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메인이라는 단어도 역시 중요한이 되는 것이고요. 프린서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데 왕자가 지킬 중요한 원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린스를 그냥 왕자로 보시면 됩니다. 왕자가 지킬 중요한 원칙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디널이라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앞에 나온 카드라는 단어를 신용카드로 연상을 하시기 바라요. 이때는 프린스 왕자로 연상을 하시고 이때는 뭐다? 카드 신용카드로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신용카드는 현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죠.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카디널 뭐로 연상하거라? 신용카드로 연상을 하거라. 그런데 펀더멘털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어원이 바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펀드라는 단어 자체가 이 펀드, 파운드 요거의 어원이 뭐다? 마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마름이라는 단어는 바로 바닥, 기초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화장품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 화장품을 뭐라고 한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그럼 이 기초라는 것은 매우 뭐요? 기초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기초나 근본, 근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fundamental이라는 단어가 역시 중요한 의미로 활용이 되더라. essential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필요한이죠? 필요한.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한 의미로 쓰이는 이 단어들을 다 함께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이 강좌의 주 목적은 뭐다? 여러분들의 영어 말하기를 임프루브 시키는 것이다. primary causes, 최초의 원인을 의미하죠. 최초의 원인들. primary teachers, 그럼 뭐가 돼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리노이 프라이머리 그럼 뭐요?
일리노이주의 예비선거가 됩니다. 예비선거가 되는 겁니다. 예비선거. 네 번째, 이제 프린스라는 단어인데요. 뭐, 이거는 누구나 아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 한번 어원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프리는 뭐다? before. 내 최상급이라고 그랬죠. 맨 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왕을 제외하고 맨 앞에 있는 존재를 우리는 왕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성 명사로는 뭐요? 프린세스라고 그러죠. 공주. 예, 여왕을 제외하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공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맨 앞에 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섯 번째 단어에는 이제 프린서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프린서플의 프리는 뭐다? 비폴의 스포라티브라고 그랬죠. first, 최초의, 근본의, 근원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sib이라는 어근, 매우 중요한 어근입니다. 이 sib의 어근은 take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taking lesson이에요. taking lesson 그러면 레슨을 taking, 받아들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배우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배우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요. 보세요. 근원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원리며 원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론의 근본을 원리, 원칙이라고 하고요. 신념, 믿음의 근본을 우리는 주의,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자연 물리의 원리, 자연이나 물리의 원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 원칙, 주의, 신조, 법칙 이 의미를 다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단어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암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프린스로 연상을 하시면 되죠. 왕자. sib은 뭐다? taking lesson, 배우는 겁니다. 왕자가 배워야 할 원칙, 이렇게 연상을 해서 암기해도 돼요. 왕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원칙, 원리로 엉터리로 암기하셔도 됩니다. 원리, 원칙, 주의, 신조, 법칙. 이 단어를 영영사전으로 보시면은요, 프린서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믿음이나 도덕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법이나 규칙이나 이론이다. 무엇인가의 기본이 되는 법칙이나 규칙이나 이론을 의미한다.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주의, 신조, 신념의 동의어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believe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elieve라는 단어에 뭐가 돼요? 명사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reed라는 단어가 역시 주의, 신조, 신념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incredible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잖아요. incredible 그러면 뭐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때 이는 부정은 아시고요. 이 cred라는 단어가 바로 뭐다?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주의, 신조, 신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doctrin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그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도 예를 들어 두 개 중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의 어원은 다 뭐다? 다 doctor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럼 이 doctor의 어원은 뭐냐면 바로 teacher, 가르친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가르치다, 선생님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요. 그래서 이 doctrine이라는 단어나 나그마라는 단어는 가르친다라는 말이 교육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교리의 의미로 써요. 이 교리라는 것은 하나의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신조, 신념이 되는 겁니다. 신조, 신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tene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ten의 어원은 바로 take이에요. take의 어원은 바로 take입니다. take. take이라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가지고 있는 거요?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신조,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조,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도덕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 높은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입니다. 원리와 실제가 되겠죠. 뭐의? 리포트를 쓰는 것의, 리포트 쓰기의 원리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은요. 프린서플은 뭡니까? 무상교육이 모든 아이들이 무상교육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하나의 주의가 되겠죠. 그런 믿음이 되겠죠. 네 번째 문을 보시면 더운 것은 뭐요? 위로 올라간다라는 원칙이니까 뭐가 돼요? 법칙이 되겠죠.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이제 프린서플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PLI에는 뭐다? 프리의 스퍼레티브가 되더라. 맨 앞에 있는 first, 1등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기본 의미는 뭐다? 맨 앞에 있는 1등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주된, 중요한 의미로 쓰이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서열상으로 맨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교장, 영국에서는 학장, 총장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영영사전을 보시면 principle이라는 것은 뭐다?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다. 또는 학교를 in charge of라는 것은 책임지고 있다,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교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동의 유효죠. principal, prime, chief, main, primary, cardinal. 카드 어떻게 연상하거나 신용카드로 연상하라고 그랬죠. 신용카드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물건이다. cardinal, 신용카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fundamental, essential. 예문을 보시면은요, 이 오미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략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생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략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 예전은 말이에요. 다운그레이드 되어졌죠. 어디에서요? 교장 선생님에서 이 바이스 프린서플, 교감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었다는 얘기는 강등되었다. 지위가 격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타고니스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프로시라는 단어가 뭐야? 비포의 최상급이라고 그랬죠? 맨 앞에 있는 거죠. 맨 앞에 있는 거. first, 가장 중요한 있죠. 근데 여기서 이 age라는 단어는요. 여기 나온 이 age라는 단어는 행동하답니다. 뭐다? 행동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에이전트의 의미가 뭐예요? 대리인을 의미하는 말이죠. 누군가를 대리해서 행동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 기획사를 뭐라고 그래요?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주는 사람을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 프로타고니스트라는 단어는 맨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의미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시합이나 투쟁에서는 뭐가 돼요?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어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정책운동의 주창자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주인공, 주창자. 이렇게 의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antagonist라는 단어도 독해 중에 간간히 나오죠. 이미 앞에서 우리는 ANT의 어원을 살펴보았죠. 이 ant라는 단어가 뭡니까? against, 반대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age는 뭐다? 행동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tagonist라는 단어는 반대편에서 행동하는 사람, 바로 적대자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적대자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영사전을 보시면은요, 프로타고니스트라는 단어는 뭐다? 연극이나 영화나 책에서의 메인 캐릭터가 되더라. 메인 캐릭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떤 정책이나 어떤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창자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네요. 야는 뭐다? 주인공. 아래 어떤 정책이나 운동을 주창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동요 유효죠. 주인공이라는 단어는 leading character, central character, main character. 이게 다 뭐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을 히어로라고 하고요. 여자 주인공을 헤로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착한 예문을 보시면 그 책의 주인공은 누구다? 유명한 소설가다.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이 컨서베이션이라는 단어는 자연보호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연보호 운동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일을 하는 사람이죠. 주도적인 주창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어입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프로토타입. 이 PROTO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폴의 최상급이라고 그랬죠. 이게 맨 앞에 있는 최초의, 근본의, 근원적인, 원래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타입이라는 단어는 바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는 최초의, 원래의 형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최초의, 원래의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원형이라고 하죠. 원형. 원형 또는 견본 또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원형, 견본, 모형. 영영사전의 형태를 보시면 first design을 의미해요. first design. 무엇인가의 first desig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디자인으로부터 다른 형태들이 카피가 되고 뭐요? 발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현대 자전거의 원형, 모형,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그 견본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타임 그 모형 비행기가 클래시했답니다. First Flight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모형 비행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첫 비행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모형 비행기가 첫 비행기에서 뭐야? 크래시, 추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추락했다라는 얘기네요. 이 아홉 번째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는 프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폴의 스포레티브라고 그랬죠? 맨 앞에 있는 최초의, 근본의, 근원적인, 원래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풀을 의미해, 풀. 이 종이를 이렇게 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콜을 풀로 연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콜을 물로로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원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irst sheet. 최초의 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Manuscript. 원고죠, 원고. 원고에 풀로 붙인 최초의 종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초안 또는 원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법이나 어떤 규칙을 만들 때 이렇게 이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뭔가를 이렇게 써놓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풀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다시 한번, first sheet. 원고에 풀로 붙인 최초의 종이다. 그래서 이 단어의 가장 기본 의미는 뭐다? 초안 또는 원안을 의미한다. 초안 또는 원안을 의미한다. 이 단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초안, 원안이 되는데요. 합의안 또는 조약에 추가로 붙인 이게 추가로 이렇게 풀로 붙여요. 추가로 붙인 협약을 우리는 보충 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하나의 이제 어떤 법이나 이제 규칙의 의미가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환경에서 이제 사용이 되면 외교 의뢰, 의전이 되는 것이고요.
컴퓨터 용어로 쓰이면 통신규약이 되는 거예요. 통신규약. 전문 용어로는 과학실험, 의료치료의 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계획을 세운다라는 얘기다. 그래. 계획을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초안, 원안, 보충협약, 외교 의뢰, 의전, 컴퓨터에서는 통신규약, 전문 용어로 과학실험, 의료치료의 계획서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가 뭐다? 프로토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제네바 조약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조약으로 번역이 되네요. 제네바 조약의 초안이 되더라. First Geneva Protocol, 제네바 조약 초안이 되는 것입니다.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조치는 윤리적인 초안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했다? 참가자들에게 인설트를 했다. 참가자들을 모욕을 한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죠. breach of protocol. 여러분이 breach라는 단어는 위반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요거의 어원이 뭡니까? 바로 이 break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break. 외교 의뢰를 위반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예요? 핵심 어원 연상법입니다. 그 어휘를 암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동의어 유의어까지도 암기를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핵심 다이어를 반드시 정복을 해야지만이 직독직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지인 공유, 알림 설정 꾹꾹.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존버하시기 바랍니다.